공장의 분량이 갑자기 높아졌는데 이걸 해결해야 된다. 예. 이건 AI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 그건 기존의 방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데이터 맛집의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다 나오셨어요. 예. 아이고.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정말 오랫동안 계셨죠. 그리고 부회장님까지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김경준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야, 박수 소리 좋네요. 초대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영광이죠. 예. 요즘에 참 이슈가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 DT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렇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부회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컨설팅이나 이런 쪽에 또 관여를 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준비하는 기업들한테 조언을 해주실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편안하게 또 그런 얘기들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로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 뒷얘기, 속얘기 이런 것도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책을 내셨습니다. AI 피보팅이라고. 사실은 AI 피보팅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AI일 수도 있고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게 디지털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기업이 AI나 데이터나 디지털을 접목해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의식이 뭐냐면 뭐 AI, 뭐 디지털 큰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뭐 큰 사회 흐름이, 사회와 산업의 흐름인데 이것이 이제 신문에서 읽고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듣기에는 참 좋고요. 공감은, 총론에는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는 사실 좀 다른 문제예요. 적용할 때 갑자기 고민이 엄청 생기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성과를 내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많죠. 많은데 그렇게 무겁지 않게. 그래서 제가 그것이 저희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제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사실 뭐 언론이라든지, 뭐 언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또 어떤 그런 정보를 이렇게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좀 호들갑이라고 하는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래야 주목을 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총론은 많이 떠들고 뭐 하는,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는 건 좋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DT에 대해서 누가 그 흐름에 대해서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그 케이스로 뭐 구글이 어떻다, 애플이 어떻다, 뭐 테슬라가 어떻다. 물론 다 맞는 말이고 큰 흐름은 의미가 있는데, 그래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구글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 매출 5천억인데, 매출 2천억인데 이 회사에서 우리가 물류를 하는데 고객 정보를 어떻게 접근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상당히 큰 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테슬라나 이런 너무 크고 다른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의 지금 현실하고는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 맞는 적용 사례, 그 다음에 우리에 맞는 그런 케이스들을 갖다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두 번째 문제의식은 이제 같은 맥락인데, 우리나라 회사의 90% 이상, 제가 보기엔 95% 이상은 아날로그 회사들입니다. 아날로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물론 DT로 전환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런데 그 대목에 있어서 뭐 구글 이런 케이스가 시사점은 있지만 이게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면 이 아날로그 회사들이,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글로벌 기업들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회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사점을 좀 한번 제가 주고 싶었고요. 와, 그거 궁금해요 오늘. AI 피보팅이 부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딱 그 개념은 어떤 겁니까? 책 제목은 사실은 책은 저자가 쓰지만 책 제목은 이제 출판사가 되게 정합니다. 뭐 책은 또 파는 사람들의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피보팅이라는 단어를 이제 주목을 했어요. 피봇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전환하고 변화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변화나 전환보다는 좀 더 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데, 피봇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농구나 테니스에서 주로 쓰던 단어인데, 특히 농구에서 공을 잡으면 다리를 탁 한 발은 고정시키고 한 발은 이동해가지고 방향을 전환하고 패스를 하잖아요. 근데 두 발을 동시에 이동시키면 그건 이제 파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보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뭐 다 아시는 대로
스타트업에서 비즈니스 피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비즈니스 개념이 막상 해보니까 시장하고 안 맞을 때 사업의 개념을 좀 바꾸는 개념. 그것을 이제 피보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 개념은 있다 할지라도 사업의 디테일이라든지 방향성은 좀 바꿀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상당히 맞는 단어라고 해서 피보팅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날로그 회사가 디지털로 전환을 할 때 네. 아날로그에서 쌓았던 경험과 요소와 여러 가지 노하우들 그것들을 다 폐기할 수도 없고 폐기해서도 안 된다는 네, 거죠. 버리는 게 아니군요. 아니죠. 네. 그런데 아날로그 회사에서 그 업을 20년이고 30년이고 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 고객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날로그 회사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물론 재해석하고 재규정해야 되겠지만 네. 이해한 상태에서 디지털 방향으로 한 발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보통은 과거 걸 다 버리고 새롭게 가자.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한 발 피봇할 때 딱 한 발 예. 아날로그적인 전통적인 이 요소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강점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발에다가 데이터, 디지털 이런 거 AI를 접목시켜서 변화를 해보자.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지만은 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업의 본질. 예. 그 개념은 뭐 지금 이미 다 이제 보편화된 개념인데 그 업의 본질은 디지털 시대나 아날로그 시대나 변할 건 없는 거예요. 고객의 가치. 그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불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수단으로 접근해서 업과 연결을 시키는 관점이 특히 아날로그 기업의 DT에서는 중요하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날로그 기업이 디지털 피보팅을 AI 피보팅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절차나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절차나 방법은 사실 이것이 이제 흔한 말로 컨설팅 회사에서 잘 하는 것이 예.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 그리고 절차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그 단계는 뭐 개념은 사실 아주 일반적입니다. 첫째는 네. 적어야 되겠어요. 업의 본질, 그 아날로그 업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또 너무나 뭐 많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케팅 쪽에 있어서 데오도로 레빗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죠. 네. 그분이 쓰신 이제 마케팅 근시안, 마케팅 마이오피아라고 하는 그 논문은 정말 마케팅에 있어서 그 기념비적인 논문 중에 하나이죠. 근데 데오도로 레빗과 마케팅 마이오피아, 마케팅 근시안은 기억하지 못하실지라도 이 말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책 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드릴을 사는 사람들은 드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 5cm짜리 구멍을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 다 뭐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이야기는 드릴을 만드는 회사는 드릴이라는 제품에 집중을 하지만 사실 그 관점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흐름이 나올 때 대응하지 못한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5cm짜리 그 깊이의 또 뭐 일정한 지름의 구멍을 뚫는 데 있어서 드릴이 가장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래 안전하니까 드릴을 쓰겠지만 어떤 레이저를 사용해서 그 구멍을 훨씬 더 안전하고 싸게 뚫어주는 방법이 나온다고 한다면 더 이상 드릴을 사지 않겠죠. 예. 그건 이건 상식이고 너무 많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관점에 매몰되지 않고 고객 관점, 서비스 관점 요즘은 너무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아날로그 사업도 의외로 보면은 유통만 보더라도 입지 관점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업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업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가치를 주느냐를 한번 재규정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가치를 주는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유통을 놓고 보면 고객 그 쇼핑을 하는 고객은 뭘 원하겠습니까? 편리성과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가성비, 그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거래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을 원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반품을 뭐 더 잘 받아준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 여러 가지 편리성이라든지 가성비를 높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입지입니다. 입지. 교통이 편한 곳에 동선을 편하게 해주고 뭐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디지털 시대가 들어와서 그 유통의 개념이 바뀌면 입지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잖아요. 오히려 이제 요즘 매일 이야기하는 그 UI UX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니까 예. 유통도 사실은 고객이 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편리성과 가성비가 핵심인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입주의 관점에서 계속 놓고 보는 것과 고객의 관점에서 놓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예. 것이죠. 물론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객 가치의 관점이 아날로그 시대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머릿속에만 있었고 현실화될 수가 없었지만은 디지털 시대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디지털 피보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업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예.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그 업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예. 그 다음에는 그 업의 본질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업의 본질이 디지털 시대는 어떻게 제한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라는 관점을 벗어나서 그럼 어떤 경로를 타야 될 것인가. 네. 그것에 대해서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단계는 그럼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술적 요소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업의 본질을 생각하고 그걸 예. 디지털에 맞게 해석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거를 갖다 한번 다 생각해 정의해 본다. 보는 것이죠. 예, 요 순서를 지키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도해 보는 것이고 네. 또 디지털 시대는 또 특징이 가볍게 시작해 보면서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 빨리 반복해 나가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하면서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 흔한 말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리더십도 거기에 맞게 리더십 자체가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은 뭐 그건 조금 더 큰 이야기입니다만은 디테일하게는 결국은 이제 풀 프로세스가 다 일어나야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문화라든지 생각은 뭐 좀 결과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약간 일단 오늘은 논외로 하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계로 예. 한번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기술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시도까지 하는지 그쪽으로 디지털 쪽으로 우리가 전환을 할 때 이제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AI라는 얘기를 요즘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AI라는 이 기술이 어떤 도움을 주게 될까요? AI라고 하는 기술은 뭐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피보팅이 사실 좀 더 정확한 개념이지만 네.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결국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에서 메시지를 끌어내고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AI로 지금 집약되고 있으니까 네. 이제 AI 피보팅이라는 식으로 뭐 책조명이 정해졌습니다만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대목에서 이제 그 AI의 역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사실 그 데이터라고 하는 그 자체는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 2000년 전에 전쟁에서 이겼던 장군들도 예.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네. 정보를 수집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2500년 전에 나왔던 손자병법에서도 예. 계속 정보 이야기를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가능한 대로 수집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인 그 문명의 역사입니다. 네. 그런데 다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정보의 양과 질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네. 고객의 모든 행동 패턴 자체를 다 정보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 다 않습니까? 수집할 수 있죠. 예, 다 수집할 수 있죠. 네. 그 부분은 뭐 이진영 대표님께서 전문가로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부분인데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다른 또 하나의 유형들이 나오잖아요. 뭐 아마존이 대표하고 있지만은 그런 유형들은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슈는 뭐냐 하면 데이터가 너무 질적 양적으로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기존의 알고리즘으로서는 사실 그 메시지를 끌어내고 처리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네. 그러니 또 그런 환경에서 이제 AI라고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의 어떤 구조가 나와서 네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AI가 우리는 알파고와 이런 쪽으로 막 굉장히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뭐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그냥 AI를 도입해야 된다 이러면 기업에 계시는 또 뭐 이렇게 중소기업도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장님들은 야 이걸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죠. 예,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네. 제가 아까 아날로그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야기했는데
아날로그 기업도 매출 100조짜리 회사가 있고 매출 1000억짜리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다른 회사죠. 네. 그런데 야 우리는 회사가 뭐 매출이 1000억인데 2000억인데 뭘 하겠어라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이미 범용 기술입니다. 물론 이제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AI의 어떤 새로운 어떤 알고리즘의 지평을 넓히고 이런 것은 다른 리그입니다. 다른 리그.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가 이미 범용 기술입니다. AI 알고리즘 자체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50억, 100억, 1000억, 2000억, 1조 이 정도 회사에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AI는 사실은 범용화되었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AI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거리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생각을 바꾸고 접근해보고 해보면 네. 아 이게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도메인 전문가라는 겁니다. AI 전문가는 사실 AI 전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한 단계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비즈니스를 이해해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많든 적든 그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도메인 전문가들이 현업을 하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기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AI 자체, 알고리즘 자체를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해석해내고 패턴을 이해하는 그런 전문가들은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 쪽은 아웃소싱을 하더라도 결국 핵심은 그 도메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AI 기술을 붙여서 끌고 나가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그거죠. 이미 그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진짜 디지털 전환을 너무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께 조금 그래도 핵심적으로 요렇게 해봐라 라고 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뭐 사실 DBR이라고 하는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최근에 뭐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생각했던 문제식이 이겁니다. 그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AI 일반 이제 회사에서 뭐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디지털 AI 흐름을 알겠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도 나는 알겠다. 네, 받아들인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 그쵸.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도 고민하고 부사장님도 전문에 다 고민하고 팀장 팀원들도 다 같이 고민해가지고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소위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보니까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뭐 구체적인 플랜에 나왔다기보다는 야,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AI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형태의 아이디에이션 혹은 이제 약간의 그 기한 단계의 아이디어들이 예를 들어서 10개, 20개, 30개가 오히려 나오는 거예요. 조직이 크면 더 많이 나오겠죠. 도대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무엇을 셀렉션 해야 되느냐. 이것이 또 오히려 고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나름대로 생각해본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첫째는 기회를 포착하자. 이제 기회를 포착한다. 그래서 뭐 10개든 100개든 나왔다. 가능성을 보는 거죠.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럼 그것을 소위 필터링을 해 나가야 되겠죠. 필터링은 기본적으로 시급성과 중요도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시급하고 중요하다. 우리가 뭐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를 들어서 공장의 분량이 갑자기 높아졌는데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건 AI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존의 방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요? 왜? 실패를 해버리면 너무나 그 코스트가 크기 때문이고요. 공장의 분량을 잡는 같은 그 중요한 일에 기존에 하던 방식을 가지고 분량률을 조금 덜 떨어뜨리더라도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 건 초기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됩니다. 시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러면서도 또 파급도가 높은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본 게 중요한데 시급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데 시급하지 않은 일이 대표적인 예로 뭐 기업 문화 개선 뭐 이런 겁니다. 중요하죠. 근데 뭐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늦게 했다고 해서 회사가 뭐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시급하면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서 파급도가 높은 일.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제가 조금 또 가볍게 이야기해 보면 구내 식당의 메뉴 개선 같은 거. 그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네. 예. 재밌다. 예. 구내 식당의 메뉴가 별로 좋지 않아서 불만이 막 폭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의외로 여러 가지 변수, 날씨라든지 이런 걸 AI를 넣어가지고 네. 패턴 분석을 해보면 네. 의외로 많은 부분들을 분석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구내 식당 메뉴 개선 같은 경우가 물론 뭐 개선하지 않아도 무방 뭐 회사가 잘못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대개 이제 구내식당 메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만족도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시급한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그러면서 이것이 개선이 됐을 때 파급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 다 와서 밥을 먹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서 네. 조금 학습을 하고 아. 좀 이렇게 그 어떤 이야기도 만들어가면서 예. 점차 중요한 쪽으로 이제 이전에 나가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AI도 일종의 그 조직 내부의 변화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초반에 너무 중요한 거 너무 엄숙하게 해서 실패해버리면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신감도 상실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섬세하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 너무 좋은 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요걸 어디에 AI를 적용할까 이 고민 참 많이 하시고 그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딱 그냥 머리에 개념이 잡혔네요. 예. 중요한 거, 시급한 거 딱 생각한 다음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시급한 거. 여기서 제가 쇼킹했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예, 요 포인트를 가지고 먼저 학습을 하고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중요하면서 시급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가라. 그렇죠. 저희 공통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네네. 만약에 부회장님께서 딱 하나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밖에 못 갖습니다. 예, 예. 뭘 갖고 싶으세요? 저는 고객 후기입니다. 고객 후기요. 예, 예. 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저는 항상 고객 후기에 네. 모든 게 다 압축되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례는 예. 그 침대 회사 진웅 텐트라고 하는 네. 텐트 회사를 하시다가 네.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구상을 하시다가 네. 이분이 이제 사업을 그 소위 매트리스 사업을 하셔서 뭐 신문에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 매트리스가 굉장히 크잖아요. 침대 매트리스가. 네네. 그걸 압축을 해가지고 예. 부피를 한 3분의 1 이하로 줄인 다음에 택배로 파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네, 혹시 그 회사가 지누스 아닌가요? 네, 지누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지누스인데요. 예. 그 지누스 회장님의 제 강연을 한번 들었는데 거의 미국까지 판매 엄청 많이 해가지고 네, 지금 이미 아마존에서 판매 1위인가 하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아마 거의 1조 원을 넘었었나 네, 6조 조를 하나. 넘어섰습니다. 예, 근데 예. 그게 사실 매트리스를 압축해가지고 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도 대단했지만 네. 하여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한번 물어봤대요. 당신들이 내일 이제 오늘 우리 회사는 문을 닫는다. 네. 당신이 이 회사에서 한 가지는 가져 나갈 수 있다. 예.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고 한번 질문을 해봤대요. 그러면 특허, 공장 설비, 뭐 남아 있는 자금, 혹은 브랜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네. 나올 수 있겠죠. 예.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회장님이 말씀은 나는 고객 후기 뭐 40만 개를 들고 나간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예. 그 이유가 이제 뭔가 하면 이 회사 자체가 사실 처음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배송은 갔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에서 자금이 충분할 리도 없는데 이분은 항상 고객 컴플레인, 고객 후기, 네. 예, 뭐 칭찬보다는 불만이 훨씬 많았겠죠. 네. 그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무엇을 개선하면 될 것인지, 어떤 부분에 가능성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오고 그것을 반영한 것이 성공의 기본적인 핵심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고객 후기 그 30만 개만 들고 나가면 네. 이 사업은 언제든지 다시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와.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고객 후기라고 하는 그런 회사뿐만 아니고 요즘 식당도 다 고객 후기가 붙잖아요. 맞습니다. 이런저런 네. 그 식당 주문 플랫폼. 물론 거기 들어오면 정말 그 상당히 악감정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블랙 컨슈머들이.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걸러내면 되는 것이고 네. 저는 그래서 하다못해 동네에 있는 조그만 김밥집조차도 딜리버리를 한다면 후기를 잘 보다 보면 네. 다른 형태로 네. 운영할 수 있다고 하듯이 저는 그 고객 후기야말로 그 정말 그 비즈니스의 알파 오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기는 제가 금방 모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예. 말씀만 하시죠. 예, 예.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일관되게 딱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업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업의 본질을 깨우치는 거고 그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고객한테 주는 가치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의 데이터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고객이 얘기하는 후기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김경준 부회장님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기업들한테 데이터, 디지털, 그리고 요즘에 얘기하는 이 책의 제목처럼 인공지능이 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을 많이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새로운 이제 일을 한번 시작하셨는데 예, 예. 정말 많은 기업들한테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도 꼭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